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2020년 8월 17일부터 2020년 8월 22일까지 한국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전세시 말랐는데 코로나까지 세입자들 집 못 구할까봐 두렵다. 임대차 3법의 매물 잠김 심화, 서울 전세 한 달 새 32% 급감, 신축 단지 전세값, 분양가 훌쩍, 코로나 겹쳐 매물 희소성 커져 이사 줄여 가을 집값 오를 것.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됐을 땐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지난 2, 5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졌다. 매물은 있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다.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내린 급전세 안내장이 붙을 정도였다. 같은 시기 매매 가격도 주춤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을, 이사철 시장은 상반기와 다른 분위기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초와 달리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것이다. 전세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으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을 이사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들도 매물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값뿐 아니라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을 전세난이 사회 갈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불안 심리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마찰도 빈번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6.17 대책 2달, 용인 구리 집값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규제 빠진 김포 파주 풍선 효과, 수요 억제책이 매수 심리 자극, 3년간 23번, 23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 3억 뛰어.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구리 용인 등 수도권의 대부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대책 시행 후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오히려 가팔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 파주 등에서는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에 내성이 생긴 데다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이 여전히 미흡해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불신이 누적된 것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 1천에서 9억 2천으로 약 3억 1천만 원 뛰었다. 정부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동안 30에서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에서 6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의 대출 매매 규제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1주택자는 담보인정 비율 LTV
40%를 적용받아 2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 소진이 이뤄진 6월을 기점으로 대수세가 다시 살아날 영향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지난해 12, 16 대책으로 억눌렀던 매수세가 올 6월부터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금융 주식 코로나 공포에 개미들 팔자 실적 좋은 BBIG는 굿굿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급락대 사던 개인은 5,249억 순매도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은 상승 코스피 급락 가능성 크지 않아 실적 중심 옥석 가리기 본격화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도 18일 오전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우려와 달리 주가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오전 10시께 0.51%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에는 1%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하던 주가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낙폭을 키웠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이다. 코로나19 완화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달 들어 급등한 여행주와 중급 소비주가 급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성장주는 선방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향후 전망을 놓고는 의견이 달라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발판 역할을 한 코로나19 방역이 뚫려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증시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모든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받는 등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철 NH 아문 디자인 운영 최고 투자 책임자는 보급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증시의 단기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들썩, 인플레 자산 뜨나, 페드 평균 물가 목표제 만지작, 2% 넘는 물가 상승률 허용할 것, 금리 오르면 성장주에는 불리히 가치주 상세가 아니라 강세로 이어질 수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 주도주 안 바뀔 것 반론도.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장기물 금리 급반등, 물가채 금에 투자해야. 미국 국채금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금리가 최근 방향을 바꿔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미 국채금리에 연동된 까닭에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긴장하고 있다. 이달 국내외 증시에서 가치주가 반등하는 데는 금리 상승도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물가채와 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면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7일 현지 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 0.69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 연 0.509%로 사상 최저점을 찍은 뒤 0.183포인트 반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도 연 1.19%에서 1.435%로 0.24%포인트 급반등했다. 미국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물가가 계속 오를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락 대신증권연구원은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0.6% 올랐지만 물가를 측정하는 기본 방식인 전년 동월 대비로는 1%에 불과하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물가 상승 우려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반면 강 연구원은 AIM 도입은 단지 2% 이상 물가 상승률을 허용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 기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물가채와 금에 투자하면 좋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연동 국채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된다며 실제 물가는 오르지 않더라도 기대 물가 상승률이 오를 때 투자하면 좋다고 말했다. 종합면 넘치는 유동성 비우량 기업들 3개월짜리 어음으로 자금 조달 숏머니 흡수 CP 발행 60% 이랜드월드, 두산, 대산해운 등 회사채 시장 소액기업도 이딴 발행 외환위기 단초됐던 CP 증가 경기 회복 지연된 차환 실패 우려로 장단기 유동성 관리 나서야 CP는 기업 양도선 예금 증서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갈 곳 없는 단기 투자 자금이 기업 어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몰리면서 한동안 제자리 걸음하던 CD 유통 금리까지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우량 기업의 CP 발행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과도하게 단기 자금에 의존했다가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유동성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CD금리는 기준금리 조정 때를 제외하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낮춘 지난 5월 28일에 연 0.81%로 0.21% 급락했다. 이후 지난 3일까지 두 달여 동안 하락폭은 0.03포인트에 그쳤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CD금리 하락 배경을 기업과 가계의 대기성 보유 현금 확대에 따른 단기금융 상품 수요 증가에서 찾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 자금 공급으로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우량 기업 CP의 발행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하게 단기 자금에 의존하다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차환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경기 침체 속에서 나타났던 중견 그룹사들의 CP 남발은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연쇄부도 충격을 낳기도 했다.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 추세가 하반기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동성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한 증권사 CP 운용 담당자는 갈 곳 잃은 자금이 우량 공기업 CP 금리를 연 0.5%대까지 떨어뜨린 데 이어 CD와 비우량 기업의 CP 금리까지 낮추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장기 금리까지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증시 단기 과열로 악재에 민감 대 10% 안팎 하락은 건강한 조정.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페드 추가 부양 소극적 신호 겹쳐 아시아 증시 중 낙폭 가장 커. 개인은 저가 매수로 방어나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과 대만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승세 둔화 때 악재 터지면 큰 조정. 성장주 살 기회. 코스피 지수가 11일 만에 다시 2300 아래로 내려앉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물을 쏟아낸 영향이다. 코로나19 급속히 확산한 데다 핵심 기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들의 매수 여력도 변수다. 이날도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치를 1850에서 2150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주부터 개인 중심의 매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용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를 테니 올라타자며 성장주 랠리에 올라탔지만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됐을 때 악재가 터지면 생각보다 빨리 주식을 내다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수가 급격히 오른 만큼 10% 내외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재확산하고 있다는 것은 왜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요소 중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분위기에 정부가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성한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알파운용 센터장은 여전히 성장주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들이 조정을 받아 값이 싸졌다며 종목별 낙폭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를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그동안 담지 못했던 BBIG 종목 매수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했다. 네, 이번 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머니가 머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